여러분, 매일 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또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꿈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세계죠. 과연 그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융합파의 위대한 분석가 마리 루이제 폼프란치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 꿈이 보내는 비밀스러운 언어를 함께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매일 밤 우리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그 이상하고 생생한 이야기들. 대체 누가 혹은 무엇이 쓰는 걸까요?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폼프런치는 이 질문에 대해 정말 놀라운 답을 내놓습니다. 꿈이라는 게 그냥 뇌가 만들어내는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잠재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심지어 그 메시지에는 우리를 가장 나답게 최적의 삶으로 이끌려는 분명한 목적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꿈이 바로 우리 자신과의 소통 방식이라는 개념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꿈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요, 평소에는 목소리조차 듣기 힘든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무의식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수십 년 만에 도착한 나 자신이라는 오랜 친구가 보낸 편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약 꿈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삶의 중요한 위험 신호나 미처 깨닫지 못한 엄청난 잠재력을 그대로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깊은 통찰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와, 폼프란치의 이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등을 볼 수 없잖아요. 꿈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 모습, 나의 맹점을 아주 정직하게 비춰주는 유일한 거울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이 내면의 세계를 탐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도가 있어야겠죠?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기본 지형도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의식, 바로 자아는요, 이 지도에서 아주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잘 안다고 느끼는 그런 익숙한 영역이죠. 그리고 그 작은 의식의 섬을 둘러싼 건,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무의식이라는 바다인 거죠. 이곳은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잊어버린 기억, 억눌렀던 감정, 원초적인 본능과 무한한 가능성까지 전부 이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꿈의 진짜 역할이 드러나는 거예요. 꿈은 바로 이 의식이라는 섬과 무의식이라는 바다를 잇는 유일한 다리,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는 탐험선인 셈입니다. 자, 이제 꿈이라는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꿈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단순한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이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여러 모습을 상징하는 인물, 원형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뭐랄까,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원초적인 캐릭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주연 배우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 안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종종 꿈속에서는 나와 성별은 같지만 내가 좀 싫어하거나 나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인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예시를 보면 자아와 그림자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돼요. 이상만조는 돈키호테, 즉 자아는요, 현실적인 산초 판사, 그림자가 없이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은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한 쌍인 거예요.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면이 아니마, 그리고 여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면이 아니무스를 의미하죠. 이 내면의 다른 성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정신 전체를 관장하는 중심,
자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바로 이 자기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 정신 전체의 중심이자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꿈은 바로 이 자기에게서 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다시 이 자기와 연결시키기 위한 여정인 셈입니다. 그럼 이 자기는 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보시는 것처럼 신성한 존재나 지혜로운 인물, 혹은 만다라 같은 기하학적인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꿈에도 이런 비슷한 이미지가 나온 적이 있었나? 와,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꿈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 바로 자기가 매일 밤 나에게 보내오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중한 편지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 때요. 그래서 이 꿈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현실에 왜 중요한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온 이 소중한 밤의 편지들을 우리가 계속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폰 프란츠는 바로 이 지점이 현대인이 겪는 많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막 초조하고 뭔가 붕 뜬 것처럼 불안하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어쩌면 그게 바로 내면의 안내자와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꿈은 우리 내면에 장착된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나만이 갈 수 있는 고유한 항로를 찾아 더 온전하고 진짜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밤 꿈속으로 배달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부턴 그 편지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용기 내서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부터 호기심을 갖고 당신의 꿈이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